안녕하십니까. 시공명리학의 정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공학 명리 공부하시는 여러분. 자,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2023년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동지부터 그런 기운이 왔다 갔다 한다 하고, 실제적으로 입춘은 2월 4일입니다. 입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 4일부터 모든 기운이 다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절기는 동지부터 또 모든 일이 시작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가 넘어가는 것은 입춘 기준으로 넘어가죠. 양력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절기도 입춘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이민년의 마지막 달인 개축 달의 기운도 받고 있고, 사실은 뭐 기운이라는 게 우리가 탁 끊어지듯이 무로 자르듯이 기운이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한다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묘년은 10간 중에서의 개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개수의 기운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어떤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면서 갑진년부터는 새로운 갑이 새로운 땅에서 터전을 바꿔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특히 묘유충을 갖고 계신 분은 지지에서 확실한 이동이 일어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묘진, 우리가 진술충미 육춘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자묘진을 갖고 있는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안 와도 우리가 교통사고나 뭐 추락사고나 모든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가능성이 좀 농후한 그 삼자조합으로는 자묘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묘진천이라고 해서 묘목이 진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생기가 상하게 됩니다. 그런 생기 상함으로 인해서 특히 자월이나 축월에 있으면 그게 더 강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목응결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면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월에 이렇게 묘진천이 있는데 또 자묘진이 같이 형성을 하면 연월에 진토가 있을 때도 후천적으로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남자분이고요. 병진신묘 갑자 정묘입니다. 이분이 무술년에 이 위의 대운에는 을미년이 왔습니다. 자, 을미년이라는 것은 을목의 생기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진중의 을목도 있고 이 묘도 다 발동이 걸린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무술년은 진술충을 하면서 진술미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미에 작용을 하면서 토가 움직이면서 이 무술년 같으면 당연히 이 진토 또한 움직이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조합은 개간무의 작용도 한다는 겁니다. 개간무. 자, 개간무도 생기가 상할 수 있는 조합인데다가 자묘진이라는 특성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이때 무술년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선수인데 그 떨어져가지고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평상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가대표까지 됐는데, 이때 무술년에는 이 진술미의 어떤 작용과 개간무의 작용과 이런 조합들이 이 묘가 상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벌써 38대 운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위로 딱 떴을 때는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세운과 연운에서 진술미가 같이 오면서 자묘진이 또 통하면서 개간무가 같이 이 세 가지 조합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한 문제, 생기의 문제, 추락의 문제, 특히 개간무의 이 개수가 작동하면 추락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교통사고도 급하게 달리다가 추락하듯이 박는 거기 때문에 가속력이 붙어하면서 생기가 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축진 구조도 축중의 개수도 움직이고 유축의
문제가 급발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축진이 오거나 이렇게 자묘진이 오거나 이런 개간무가 올 때에는 이런 삼자조합으로 인해서 그 생기가 무조건 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해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그거를 못 보는데, 자, 무술년이라는 거는 일단 간무가 작용을 하고요. 이분한테는 이 생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많은 분들은 다칠 확률이 조금 적은데, 이렇게 수기가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건강에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을미년 같은 경우에, 을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가 오면 이 미토라는 땅은 수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토가 움직이면서의 어떤 작용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미의 큰 대운에 들어왔을 때, 그 진술충미 토대운에 들어왔을 때 또 세운에서 토가 같이 와가지고 원국에 같이 토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거나 그 세 개가 합쳐지면서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나는 경우는 뭔가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간목이나 을목이 발현돼서 상하게 된다. 이럴 때는 특히 우리가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그 자묘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연월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분은 병진 월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묘진이 밑에 딱 깔려 있는데 그분도 역시 장애가 왔거든요. 그래서 뒤에 온다 그래서 뒤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작동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8글자는 다 내 거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에서 같이 진술충미가 부딪히는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부딪히면 괜찮습니다. 근데 세운까지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묘진,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